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과세표준 일반 3단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그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그리고 과표에 제어하지 않는 것. 이게 두 가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우리가 부가세법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몇 가지,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애누리액, 환입된 재화의가액, 매출 할인. 요 세 가지는 뭐랑 똑같다? 회계학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일단 애누리액, 환입된 재화의가액, 매출 할인은 뭐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공급가액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된 재화의가액. 그리고 우리가 연체이자, 그죠? 연체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 있다? 뭐가 하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법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행령에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환조건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그리고 또 봉사료, 그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 요거는 과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법에 몇 가지? 6가지. 그죠? 시행령에 몇 가지? 2가지가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실 게 뭐다? 매출 애누리액이죠. 매출 애누리액. 회계학에도 나죠. 회계학, 법인세법, 소득세법 다 일치하죠. 그죠? 매출 애누리액은 뭐에 포함시키지 마라? 예,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럼 매출 애누리가 뭐다? 품질, 수량, 인도. 그죠?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해 준 금액이 뭐다? 매출 애누리액이다. 그죠? 이런 사례죠. 세일 기간을 맞아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의 상품을 99만 원에 현금 판매한 경우에, 그죠? 99만 원에 현금 판매했다. 그러면 애누리는 제껴놓고, 그죠? 현금 판매 99만 원이라는 얘기죠. 99만 원. 그럼 매출 얼마? 90만 원, 부가세 예수금 9만 원. 애시당초부터, 그죠? 매출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포함시키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사례인 건 뭡니까? 판매 후에 파손 등의 사유로 10만 원의 애누리를 요구해서 합의해 줬다. 그죠? 그럼 이때도 이 애누리는 꼭 공급 시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애누리액의 발생 시기는 재화 또는 용의 공급 시기 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 전후를 뭐한다? 예, 불문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 우리가 2020년 1기에 매출을 했는데 2020년 2기에 애누리를 합의해 줬다. 하게 되면 우리가 2020년 합의해 줬을 때 그때 매출해서 차감시킨다는 얘기죠. 살펴보시면 사례, 그죠? 매출 10만 원. 그죠? 매출 부가세 만 원, 현금 11만 원을 지불했다. 그죠? 지불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 합의한 날짜 10만 원은 2020년 2기에 차감시킨다는 얘기죠. 뭐 하지 마라? 예, 소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소급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거 환입된 재화의 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공급된 재화가 품질 기타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반품이 됐다. 그죠? 반품된 재화의 가액은 매출에서 어떻게 차감하라는 얘기죠.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럼 그 요건 있죠, 요건. 요건은 뭡니까? 환입된 재화는 반드시 공급한 재화여야 되고요. 그죠? 공급한 재화가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고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공급받은 자가 사업에 쓰던 중 중고 재화를 이렇게 반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절차 보시면요. 절차 보시면 공급한 과세기간 경과후에 환입된 경우에는 그 환입일에 수정세금계산 발급을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시면 애누리, 환입 다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유 발생일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얘기죠. 한번 사례를 보시면요. 5월 1일 날 공급가액 얼마? 20만 원, 세액 2만 원으로 공급한 재화 중에 8월 1일 날 공급가액 2만 원, 세액 2천 원에 해당되는 물품이 뭐가 됐다? 환입이 됐죠. 예, 환입이 됐다. 그렇게 하시면 당초 작성일자가 언제? 2020년 5월 1일로 해가지고 공급가액 20만 원 발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8월 1일 날 환입이 됐을 때는 소급하지 말고 작성일자를 언제 날짜 기재해라? 8월 1일자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2020년 8월 1일자 기재해가지고
마이너스 세금계에서 2만 원을 끊으면 된다는 얘기죠. 단지 비고란에 당초 교부일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죠? 요것도 뭐 어떻게 소급하지 마라.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할 때 차감시켜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매출 할인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급대가의 미수금 등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했다.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죠. 요것도 뭐 할인해 줄 때 차감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2020년 5월 1일 판매했다. 그죠? 당초 세금계산서 100만 원 발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2020년 6월 30날 회수하면서 할인해 줬다. 얼마? 5만 원 할인해 줬다 하게 되면 그 5만 원은 다시 6월 30일자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소급하지 마라. 그죠? 소급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 보실 게 이 두 개는 당연한 겁니다. 뭐 우리가 공급 시기가 보통 인도되었을 때죠. 인도되기 전에 멸실됐으니까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공급대가 지급 지원한 연체이자는 당초 공급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을 건드리면 안 된다. 공급가액에 뭐 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실 게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이다.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은 보증금이죠. 따라서 매출 시 우리가 현금 1,000원, 매출 990원, 용기보증금 10원 했다. 그럼 매출은 용기보증금 10원 빼고 990원만 잡으란 얘기죠. 그죠? 990원만 잡아라. 그리고 용기 반환 받았을 때, 그죠? 10원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용기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죠? 용기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때 미반환했을 때 그때 용기 보증금을 뭘로 잡으면 된다? 매출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매출로 잡으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등입니다. 요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개념 한번 살펴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뭐에 포함하지 마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마라. 근데 요게 되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제외 한 판례를 살펴보시면요. 이게 재화 또는 용역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려면은 이게 해당이 돼야 돼요. 뭐냐?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직접 조우받고 보조사업을 수행했다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함 사례가 있는데요.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요. 사업자인 공급자가 받는 게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재원으로 공급받는 자를 통해 가지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수령했다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과세표준에 포함하라는 얘기죠. 포함하라. 이런 경우죠.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인천광역시가 있고 인천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자는 누구다 지금? 인천지방공사라는 얘기죠. 그죠? 인천지방공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장애인 운송 용역을 제공했다. 보조사업을 수행했다는 얘기죠. 이때 요 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과세표준 어떻게 해라? 제외하라는 얘기죠. 제외하라. 근데 포함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한 10몇 년 전에 철원군에, 그죠? 철원군에 물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물난리가 나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된 거 아닙니까? 침수되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농경지 복구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는 얘기죠. 그죠? 농경지 복구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는데 그 농경지 복구 추진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이 사업자가 아니고 누구다? 공급받는 자라는 얘기죠. 그 공급받는 자가 우리의 사업자, 건설업자와 용역 제공받는 계획을 체결한 다음에 건설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불했을 때 요 사업자,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요 용역 대가, 국고보조금이 뭐가 된다?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라. 그 다음 보실 게 구분 기재된 봉사료입니다.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음식, 숙박 용역,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구분 기재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마라.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공급가액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근데 봉사료가 2,000원이 일단 구분기재돼 있어요. 구분기재되고 요 구분기재된 봉사료 2,000원이 누구한테? 그 직원들한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요 2,000원 봉사료는 어디에 포함시키지 마라?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마라. 따라 부가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초 공급가액 10,000원에 10% 1,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합계금액이 13,000원이 될 것이다. 근데 공급가액이 10,000원, 봉사료 2,000원은 구분기재 했어요. 근데 직원한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공급가액은 10,000원 플러스 얼마? 봉사료 2,000원까지 포함된단 말입니다. 따라 공급가액은 12,000원에 부가세 얼마? 1,200원. 합계금액 13,200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요. 우리 사업자가 봉사료 구분기재했고 지급 사실도 확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시켰다면 그때 그 자체도 어떻게 한다? 수익금액 계상하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익금액 계상하면 그때 그것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8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보실 게 뭡니까? 과세표준에 공제하진 금액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대손금이라는 얘기죠. 대손금. 대손금이 뭡니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매출 채권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외상 매출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공급가액 얼마? 1,000원 부가세 100원. 2020년에 회수불능 됐다. 이때 회수불능 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는 그죠?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지 않지만 공제하지 않지만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다? 대손세액 공제라는 얘기죠. 그죠? 또 매출세액으로 공제하지 과세표준에서는 공제하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으로 나중에 차감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차감시킨다. 두 번째 보실 게 뭐다? 우리가 판매장려금이죠. 판매장려금. 그래서 판매장려금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시장 개척,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의해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금품이다. 일단 이거에 금전으로 제공하게 되면요. 금전으로 제공하게 되면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물 제공했다. 현물 제공했을 때는요. 당초에 재화의 공급과 별도의 공급으로 봐서 이 자체 사업상 증여를 봐가지고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어요. 공급자가 일단 재화를 공급합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가 뭘 지급합니까? 대가 100원을 지급했다. 그죠? 대가 1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 과세표준이 100원이 되죠. 그죠? 100원이 됩니다. 근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판매장려금으로 10원을 지급했다. 그럼 판매장려금이 방향과 재화의 공급 방향이 같죠. 이랬을 때는 과세표준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없다? 대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100원에서 요 10원을 차감한 90원이 과세표준이 아니고 얼마가 과세표준이 된다고요? 10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와 별도로 그죠? 만약에 판매 장려 금품 시가 20원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추가 제공했다. 그죠? 판매 장려 금품을 제공했다. 그랬을 때는 이 판매 장려 금품은 별도의 공급으로 봅니다. 별도의 공급으로 보면 재화의 무상공급 뭐가 됩니까? 사업상 증여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100원이 아니고 얼마가 된다? 판매 장려 금품 20원을 합한 120원이 됩니다. 그죠? 120원이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보실 게 뭐다? 하자보증금이죠.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은 뭡니까? 일정 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해서 공급받은 자에게 보관시키는 그죠? 그 하자보증금이죠. 근데 요거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역 매출, 건설업체가 용역 매출을 1,000원 제공했어요. 근데 대가를 얼마만 받았다? 900원만 받고 100원은 하자보증금으로 남겨놨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과표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 1,000원이 되는 거지 지급보증금 얼마 차감하지 마라.
100원을 차감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거는 보증금일 따름이죠. 그죠? 그래 보증기간 만료됐을 때 지급 보증금 100원 현금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하자 보증금도 뭐 하지 마라? 제외하지 마라. 그죠? 차감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 과세표준 계산, 그죠? 과세표준 계산 해가지고 3단계. 과세표준에서 그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가, 그리고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